김종수 선수가 지나온 길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앞서 보셨지만 강동윤 선수를 또 가르치기도 했다고요. 네, 오랜 기간 김종수 팔단에게 지도를 받은 프로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지도를 받았고요. 그때 받은 느낌이 항상 전투 일변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판을 넓게 보고 어떤 시야를 넓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바둑 기사이고 선수이기도 하시지만 또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하시죠.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무조건 잘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두 선수의 대국 중반전 이어집니다. 아직 응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접수하는 건 어렵겠네요. 네, 일단은 좀 참는 경우가 많겠죠. 일단 오늘 영암 현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정말 리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특히 영암에서는 바둑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좀 영암군의 전동평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암군을 바둑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바둑박물관도 좀 같이 세계 바둑박물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그렇게 지역의 바둑박물관을 짓는 것은 또 예의가 다르잖아요. 엄청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세계 바둑박물관도 개관을 하고 역시 또 호남의 가장 큰 자랑스러운 한 분이시죠. 조은현 구단의 기념관도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오늘 두 팀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바둑을 두게 되면 바둑 내용도 굉장히 호방해지고 내용이 충실한데요. 자, 오늘 뭔가 바둑 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볼 게 많습니다. 자, 지금 이 붙인 것도 아주 시기적절한 맥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갔고요. 백은 이쪽이 단수치고 늘게 되면은 이쪽이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늘어나서 모양을 정리했고, 백은 여기를 흑은 쪽을 차단했습니다. 이 보면 고수가 두는 수비수는 공격으로 전환이 돼요. 이 보시면 흑이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양쪽에 대한 공격을 노리고 있고, 여기를 두고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백의 돌도 뭔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김종수 팔단하면 바로 행마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붙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이 오청원 구단이 바둑은 좋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쪽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를 두면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똑같은 날일자 두고 한 칸 두는데 왜 고수가 두는 한 칸과 내가 두는 한 칸은 이렇게 다르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항상 때와 장소에 걸맞게 시기와 어떤 바둑판 그 장소에 걸맞는 행마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러지 못하신 거죠. 자, 이쪽을 늘었습니다. 이것도 집으로도 물론 크지만 역시 그냥 두는 건 아닙니다. 이 흑의 모양에 약점이 있죠. 항상 이 날일자 지역은 끊어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건너 붙여서 끊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이 되면은 돌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끊는 걸 노리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보시면 흑의 모양도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날일자가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개, 5개나 있네요. 날일자는 잘못하면 끊어지기 쉬운데요. 좀 5개 날일자로 이어지는 흑의 행마가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백은 지금 돌이 단단합니다. 백은 어떻게 보면 창을
무기로 쓰고 있는 거고, 흙은 휘어지는 약간 채찍 같은 그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이 끊어지면은 별 볼일 없는데 이어지면 무섭죠. 자, 지금 흙은 다시 역습을 갔습니다. 자, 원래 지켜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키는 거는 또 형세가 꼭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지금은 5대5 정확하게 박빙입니다. 그래서 김종수 선수도 역습을 통해서 나만 나를자냐, 너도 나를자 아니냐, 끊는 쪽을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 백도 얇으니까 지금 당장 흙을 공격할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네. 백도 받기가 까다롭죠. 내 모양을 지키고자 한다면 상대 모양을 좀 반격하기 쉽지 않고요. 네. 자, 반격을 하려면은 여기 급소가 눈에 가십니다. 사실 지킬 때도 모양 좋게 네. 지키려면 이 반대쪽이 흙이 두터워질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슬슬 두 선수 모두 촐기에 몰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마나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습니다. 네. 30분의 생각 시간이 주어지기 네. 때문에 지금 대곡 시작한 지 1시간이 꼭 됐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서로 난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양에서는 그럼 중앙에서 누가 더 좀 힘을 써야 되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역시 형세 판단을 통해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버팁니까? 자, 지금 이쪽에 뿌리니까 뿌리채 지금 살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흙은 일단 여기를 둔 게 이제 이쪽까지 둬서 다 잡히지 않는다면 약 55집 정도 확보가 됩니다. 자, 백이 원래 그러네요. 흙이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두면은 백이 네. 요 정도 잡으면 바둑이 나쁘지 않아요. 백이 자, 나쁘지 않다는 네, 얘기죠?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쪽을 이제 통째로 살렸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쪽이 약 20집, 이쪽이 약 35, 백도 약 45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약 10집 정도. 그러니까 흙은 이쪽을 살려놔야지만 일단 집의 균형이 흙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두텀을 선택할 거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집을 선택하면은 이제 끊는 지점 때문에 이 전체가 굉장히 좀 약해지죠. 이쪽을 선택하면은 돌은 좀 안전한데 여길 뺏기면 집으로 좀 무너집니다. 자, 김종수 팔단이 지금 여기서는 좀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단이 쉽지가 않네요. 자, 보통 이럴 때 제3의 방법은 수비 아니면 받아주는 거 아니면 그냥 반대로 공격하는 건데, 일단 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영암에서 펼쳐지고 있는 5라운드 3경기 대국장 모습입니다. 네, 3곡 일지명끼리의 맞대결 초반부터 지금 중반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네, 1국 오규철 선수와 안간욱 선수의 대국도 중반을 맞이했습니다. 진행이 많이 됐네요. 네, 일단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어떤 이 대진운이 가장 잘 짜여진 대진이 바로 이 1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간욱 선수가 현재 개인 상대 전적 6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둑은 글쎄요, 일단 이 아래쪽에 집이 상당히 크네요. 네. 그리고 이쪽 곳곳의 실리가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에 띄네요. 그래서 중앙을 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흙은 이쪽에 30집이에요. 그럼 40집.
모두 합쳐서 이제 50집인데요. 100은 이쪽가 20집이니까요. 30집 정도. 100은 여기서 뭔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건 뭐 당연한 한 수네요. 근데 좀 약간 만만치 않은 게 이쪽에 나가는 맛이 있어요. 이쪽에 젖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요것도 약간은 약하죠. 흙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좀 역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두 군데, 이 세 군데 돌을 수습해야 되는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안간욱 선수는 뭔가 한 건을 해야겠고요. 네. 첫 번째 고비가 일단 흙은 여기를 막힐 수는 없으니까 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고비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쪽을 치중을 했을 때 이 돌이 살아버린다면 있게 되면 이제 넘어가죠. 흙의 안형이 갑자기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비가 여기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이거 지킵니까? 그러면 이쪽이 막히게 되면은 이 돌이 잡히진 않겠죠. 살긴 하는데, 자, 요 돌이 과연 잡히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일단 여기가 최대 승부처가 되겠네요. 이 판은 일단 흙이 유리한, 약간은 유리한 상황이죠. 약 6대4 정도. 하지만 후반에 흙이 수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일 안전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이 타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괜히 어렵게 잡고 살거나 혹은 깨고 살거나 그러지 않고요. 일단 살 때는 그냥 체면 따지지 말고 가장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한 좀 작전입니다. 네. 어찌됐든 좌변을 사는 걸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이 사활이 좀 중요해졌는데요. 그렇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흙도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살기는 어렵진 않는데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집 차이가 그냥 확 줄게 되죠. 흙이 막는다면 바로 연결하나요? 막게 되면 백도 있게 되니까 어쨌든 사활이 좀 빡빡해지는데 흙은 그래도 막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시간이 두 선수 모두 이제 초읽기 몰릴 때니까 과연 여기서 이 막는 승부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승부처가 되겠네요. 또 40초 안에 또 좋은 수를 찾아야 하니까요. 네. 네. 이 판도 지금 흙의 다음의 수가 막느냐 사느냐 승부처입니다. 네, 초읽기 몇 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암 월출산과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1국 함께 보셨고 2국은 또 김동면 선수와 이기섭 선수가 만나게 됐죠. 두 대국도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자, 상대 전적이나 이런 면을 보면 김동면 선수가 또 반대로 6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전 성적은 3승 6패인데 이기섭 팔단이 3연승을 했다가 그 뒤로는 6연패를 당하고 있고요. 김동면 선수가 6연승 거두고 있어서 1국과는 또 반대입니다. 네, 김동면 선수는 지난해 시니어리그 4승 6패를 했고 이기섭 선수는 작년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지금 바둑을 보면은 이기섭 팔단이 지금 보면은 이쪽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수가 흙이 100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100이 돌 차례인 거죠? 네, 100이 여기를 연결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지금 모양이 흙돌 차례였네요. 아,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역시 현지에 지금 중계진이 처음이라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중계진이 이제 생략을 좀 한 것 같은데요. 뭔가 두고 돕겠죠. 이게 중계를 하다 보면 게시하는 분들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 끝나고 뭐가 온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 또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적는 네. 게 아니라 기록 노트에 바로 네. 수기로 적었잖아요. 네. 끝내기 때는 빨리 두기 때문에 한 수 한 수를 적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 그쵸. 기억을 해뒀다가 한꺼번에 적곤 했죠. 네. 지금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도 시합을 지방에서 많이 하는데요. 지방 좀 먼 오지에서 하는 시합도 중계를 수순을 받아서 저희가 중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오류 굉장히 많이 납니다. 중국에서 있는 좀 그런 분들이 기록이라는 걸 세상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합에서는 그런 오류가 많이 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지방 가서 네. 하면 그냥 주변에 체육인들 그런 네. 분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 판은 반대로도 흙이 약간 유리해서 네. 1승 1패가 좀 예상이 되는 형세입니다. 결국은 한 판씩을 주고 네.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초반부터 중계를 해드렸던 3국 1지명끼리의 맞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그 대국으로 가볼까요? 네, 자 흙은 아래쪽을 견뎌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수습을 걸겠다는 거고요. 백은 여기서 좀 뭔가 이득을 좀 얻고 싶죠. 자, 뭔가 얇은 네.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네,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될지 실마리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어렵네요. 같아요. 우선은 여기 뭐 이쪽부터 끊는 게 제일 일감인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백은 일단 단단해지고 흙은 전체가 일단 얇아집니다. 일단은 상대도를 잡으려고 한다면 상대의 어떤 탈출로를 막아야 되겠죠. 네.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제일 무난하죠.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어려운 바둑인데 김일한 구단은 아마 이런 유효수를 두진 않을 겁니다. 네, 역시 끊었어요. 잡으러 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공격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가장 위쪽에서 연결을 네. 끊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게 공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더 파고들게 돼 있습니다. 자, 결국 김일한 구단의 바둑에서는 패가 안 나오면 김일한 구단의 바둑이 아닌 거죠. 네. 네, 역시 또 패가 괜히 페이런이라는 발생됐습니다. 별명이 네.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게 두 오도가 이제 오도제이기 때문에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김일한 구단과 선욱 구단의 바둑은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패로 시작해서 패로 끝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약 그 대회 성사가 된다면은 바둑 알수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쪽을 막으면은 흙이 여기도 그냥 한 번에 쏙 살죠. 네, 집의 모양을 없애러 간수입니다. 자, 이럴 때가 어려운데요. 이 패가 패는 패인데 흔히 얘기하는 2단패 성격을 띠고 있어요. 2단패요. 네, 백이 흙이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공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 흙도 손을 빼게 돼 있어요. 네,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백도 이 한 점을 드러낸 다음에 이쪽을 잇지는 않죠. 이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은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살아갑니다. 양쪽이. 그래서 백은 이쪽을 둔 다음에 결국 한 번 더 둬야 됩니다. 서로 간에. 자, 그래서 이런 거를 2단패라고 하는데요. 2단패는 해결이 잘 안 납니다. 자, 지금은 일단 패는 패고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흙에 좀 탈출하는 지역을 계속 막아가고 있습니다. 자, 흙이 노리는 거는 또 역습을 하나 노리죠. 네, 지금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살아갑니다. 이쪽으로 여기와 연결로가 두 개가 생기죠. 네. 그래서 행마 부분은 김종수 팔단이 둔 행마를 보시면 뭔가 타개를 하는 듯 하는데 그게 공격이 되고요. 공격하는 듯 하는데 그게 또 타개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정말 절묘합니다.
내공이 없으면 하기 힘든 네. 거죠. 이제 흔히 얘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흉내냈다가 공격한다고 뒀는데 그게 헛수되고 타개한다고 뒀는데 네, 그게 무리수가 되고 타개는커녕 네. 어설픈 흉내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김일환 구단은 어쨌든 여기 다 틀어 막아서 이 패로 승부를 걸자. 왜냐하면 팩은 패를 져도 아무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흑은 패를 지는 순간 난리 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를 이제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흑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패를 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일단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쪽을.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질어질 하시겠지만 천천히 한번 판을 보세요. 백이 막 잡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백의 속셈 따로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관전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뭐 네. 상변에 있는 극돌에 뭔가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8집 이상 공간이 확보되면은 다 살아 있는데요. 네. 네. 보시면은 아마 흙이 사는 과정에서 이런 류의 수를 좀 계속 두고 있잖아요. 좀 나도 모르게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나도 모르게 여기가 되고 있죠. 백이 네. 튼튼해졌습니다. 이런 백은 동쪽으로 계속 치는 듯 하지만 실은 서쪽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거의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웬 떡이냐 잡다간 또 난리 나죠. 이쪽이 뚫어졌고 여기 못 두니까요. 네, 끊기면 뭐 반대쪽은 네. 다 잡히겠죠. 항상 대국 요령이라는 게 눈에 잡는 수가 눈에 보인다. 그때 덜컥 잡으면 거의 대부분 패가 망신합니다. 자, 이제 계속 연결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일단 이게 거의 선수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쪽에서 모양 깬다고 해도 여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흑은 미는 것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밀면은 두고 연결되는데 이 모양에서 흑은 여기 두기가 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사는 과정에서 여기 뜯기고 또 여기 뜯기고 하면은 만신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연결이 되고도 네. 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흑은 지금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자, 늘었어요. 는 거는 공격의 꿈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는 아까처럼 네, 꽉 이쪽으로 막아서 둬야죠. 지키는 게 네. 득이었는데요. 네, 자, 지금 김일환 선수는 지금 늘어서 집을 포기하고 이쪽 공격을 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거네요. 여기 두면은 끊어져서 연결이 맛보기가 되는 거고, 자, 흑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좀 어질어질합니다만 이렇게 돼서 연결하게 되면은 한 번에는 연결이 안 된다. 근데 좀 서로 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쪽은 끊어지는데요. 백도 끊어집니다. 백이 지금 사활이 만만치가 중앙이 않죠. 문제네요. 예, 여기 두는 까닭이 지금 이쪽을 막게 되면은 끊어서 이쪽을 늘었을 때 이게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김종수 팔단의 특기죠. 타개할 때 칼날을 세우는 역습하는 행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일환 구단도 딱 멈추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공격도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흔히 공격파들이 이 속기바둑이 많아지면서 좀 몰라 그랬어요. 흔히 닭개미야 구단으로 대표되는 이 공격 성향을 가진 그 공격파들이
시간이 공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야 하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사는 쪽은 사는 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공격하는 쪽은 항상 이 사방으로 뚫리지 않습니까, 돌들이? 그러니까 뭘 하나 잡으러 갈 때 네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난이도가 훨씬 높죠. 자, 근데 어쨌든 끌고 나갔습니다. 지금 흑은 백은 원래는 이 패를 어쨌든 할 수도 있죠. 네, 패를 할 수도 있는데 통째로 좀 잡으러 간 겁니다. 역시 작전의 스케일이 큰 김일한 구단 다운 선택이긴 합니다만 만약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 바둑이야말로 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딱 그 말에 걸맞는 그렇습니다. 경기인 것 같은데요. 네, 김종수 선수와 김일한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제 이 흑의 사활이 승부의 키를 줄 것 같은데요.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 영암 투어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 부천 판타지아와 영암 월출산이 5라운드 3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네, 우선 3국 일지명끼리의 맞대결이 성사가 되면서 이 대국이 가장 수급판으로 꼽히고 있죠. 네. 지금 우변에서부터 시작된 흑돌의 사활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대국장 화면에서 이제 왼쪽 위쪽에 두 분이 계셨는데요. 네. 네, 한 분이 이제 김인 구단이시죠. 네, 한국 바둑계 조남철 선생님이 타계하신 이후로는 가장 큰 한국 바둑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네, 문명근 네. 구단이시죠. 오늘 이제 심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김종수 팔단이 일단은 한 점을 버리면서 일단 이쪽을 살려 나왔네요. 뚫렸네요. 네. 자, 일단은 백은 한 점을 잡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자, 다만 그 전에 이게 찔러놓은 게 굉장히 또 이득입니다. 나중에 찌르면 받질 않는데요. 지금 아까 찔러놨으니까 네, 이 한 점이 살아가게 됐고요. 보시면은 일단 정리가 이런 정도는 되는데 일단 크기가 확 줄었습니다. 자, 일단 백이 대략 50집 정도. 근데 지금은 50집 이상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50집 정도 맞춰갔습니다. 네. 흑은 60집 정도. 집은 아직도 흑이 약간 좋네요. 근데 이 바둑은 이 패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또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를 찔러 놓고 이쪽을 파고드는 수들이 남아 있고 끝내기도 남아 있어서 지금 이 바둑은 정말 지금부터 바둑이네요. 집은 흙이 약간 많지만 백은 이런데 막는 수둥이 또 집이 불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어울린 종발입니다. 자, 이제 한 두 점을 이제 끊어서 뒀는데요. 이 백이 좀 손 빼고 싶죠. 네. 손 빼고 싶은데 흔히 저희가 이런 뒷맛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수가 날 듯 안 날 듯 복잡합니다. 자, 요 다음인데요. 요 다음에서 이쪽이 지금 딱 요게 눈에 가시예요. 네. 네. 아, 패를 해소했습니다. 자, 근데
아마 약간 실리에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김종수 팔단이 패를 해소를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형세는 딱 5대5입니다. 다시. 네, 막은 자리도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큰 자리이기도 하고 거의 선수가 되죠. 왜 선수냐면은 반대로 여기를 얻어맞게 되면은 네, 이쪽 끊는 수 때문에 흙이 2점을 따낼 때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요. 흙은 당할 곳이 계속 남아 있네요. 한 번에 못 삽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흙이 약간 좀 안전하게 여기에 패를 해소를 했습니다만 흙이 그게 여유 있는 형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백은 당장의 집은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끝내기를 잘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끝내기 너무 골치 아파하시죠?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끝내기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오류는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중앙 쪽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세요. 중앙에 돌을 잡거나 중앙에 집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는 네, 좀 돌이 끊어지면 이거 사월이 걸리니까 선수가 되는 곳이고요. 흙이 좀 고민되는 지역이죠. 네, 2점을 잡으면서 사활을 도모했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수가 이제 굉장히 좀 맛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쪽을 빵 따내면 하는 게 좀 편했을 것 같아요. 백의 모양도 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자, 백은 한 50여지, 흑도 이제 52점을 잡아서 60지까지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백이 2차례죠. 네. 지금 백이 2차례에서 10집 정도는 누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덤도 있고 네. 그리고 흙보다는 백이 살짝 두터운 거죠. 그렇죠. 바둑이. 자, 여기서 이제 끝내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항상 이 돌이 붙은 지역이 있죠. 돌이 붙은 지역, 또 바둑은 한 칸 떨어진 지역. 요 두 지역이 가장 먼저 두셔야 돼요. 다른 데들은 다 후수인데 여기는 둔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이제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넣은 다음에 안 받으면 또 둘 수가 있죠. 그래서 돌이 딱 맞닿아 있는 지점, 한 칸 떨어져서 맞닿아 있는 지점, 요 두 지점을 찾는 것이 끝내기의 가장 중요한 요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내기 과정을 이제 보실 때도 나라면 어디를 먼저 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프로들은 여기 먼저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일환 구단은 다행히 제가 둬야 된다 하는 제가 먼저 두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저도 해설하는 입장에서 곤란한 적이 많은데요. 지금 흙이 손을 뺐죠. 받아주게 되면은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여기 두고서 두 군데를 흙이 다 두지 않습니까? 백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이 손을 빼서 다른 곳에 두면은 비슷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섣불리 손을 빼다가는 수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수가 나고 안 나고는 한 번에 딱 판단한 다음에 또 이게 막는 거는 몇 집, 여기는 몇 집 이런 걸 판단해서 손을 빼는데 대부분은 섣불리 손 빼다가 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역시 넣는 것도
백이 이제 선수가 바로 되죠. 젖혀 있지 않습니다. 젖혀 있게 되면은 다음에 아무 수가 없죠. 네. 네, 그냥 늘어야지만 한 칸 띄어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젖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내려서는 겁니다. 바둑을 둘 때 요 맞닿아 있는 부분하고 요 지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 끝내기 하는 요령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실 겁니다. 사실 끝내기 할 때 지금처럼 두는 게 아니라 뭐 젖히고 단수까지 쳐놓고요. 네. 그렇게 끝내기 네, 하는 그렇죠.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이쪽을 이제 백이 젖혀 있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거의 선수가 되죠. 자, 여기는 이제 백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위쪽에서 본다면 이제 어디가 클까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여기 잡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잡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뭐가 클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뭔가 네, 무의식 중에 네, 귀가 중앙보다 크다라는 게 네. 박혀 있나 봐요. 네. 이렇게 맞는데 정답을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렇죠? 중앙이 큰 네. 때도 있잖아요, 네, 사실. 네. 간혹가다. 그렇죠. 근데 무조건 이제 귀가 크다는 생각을 먼저 네. 하고 시작을 하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은 네, 항상 중앙보다 귀가 큰데요. 변이 큰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를 두게 되면은 흑돌도 살고 백돌이 잡히죠.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백이 두면 백집만 들고 흑이 두면은 뭐 흑집, 백집 깨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귀와 변을 먼저 두고 중앙 끝내기를 나중에 합니다. 서로 끝내기 할 수 있는 곳이 네. 더 크다는 얘기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바둑이란 건 똑같은 모양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귀, 변, 중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역은 항상 똑같으니까요. 아 근데 네 오늘 2탄인가요? 네. 보통 이렇게 일단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데를 맛 좋게 끝내기 한다라고 저희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둘 때는 뭐 바둑이 이겼습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네. 뭐 한두 집 손해 보더라도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좀 나중에 김일한 구단이 여길 두지 않고 여길 뒀다라고 하면은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집으로는 여기가 약간 클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니까 김일한 네. 선수의 다음 수를 네, 잘 못 맞추시네요. 네, 뭐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항상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좀 성향이 맞는 네.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3국을 보고 있는 사이에 1국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지. 네. 네, 안간욱 선수와 오규철 선수의 대국이었습니다. 네, 이바둑은 오규철 선수가 패배를 했습니다. 안간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아까 그 대바사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역시 약간 역전이 된 듯합니다. 사는 과정에서 손실이 있었네요. 네. 네, 1국은 안간욱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부천 판타지아가 먼저 선승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네. 1대 0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호남 지역 바둑 팬들은 특히 오규철 8단의 승리를 정말 기대를 했을 텐데 그렇죠. 역시 그 홈팬들의 응원이 좀 부담이 됐을까요? 부담 탓인지 패배를 네. 했습니다. 네, 과연 2, 3국을 부천 판타지아가 가져갈 수 네.
이렇게 되면 이 단체전에서는 이게 홈팀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바둑에서는 특히 그런데 이상하게 홈팀에서 대결하면은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팀의 승률이 사실,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요. 다른 스포츠는 네. 좀 경기장이라든지 뭔가 네. 익숙함이 몸으로 느낄 수가 네. 있는데 네. 바둑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우리 약간 이제 멘탈 스포츠다 보니까 네. 그 심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많은 사람이 바라본다는 그런 네.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날 혹은 이렇게 보면은 바둑에서 좀 드물게 꼭 이기세요 이런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현지 분들이요. 네. 내일 꼭 이기세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바둑은 굉장히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요. 부득 탐승을 해야 되는데 꼭 이기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꼭 질 이게 것 좀 같고. 네, 부담되죠. 자, 김일환 선수가 이쪽을 끊었어요. 중앙을. 네. 지금 보시면 이쪽이 한 두세 집 더 커요. 자,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 내가 그래도 이기지 않았냐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좀 승리를 네. 조금 예감한 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은 유리하더라도 이렇게 야금야금 손해보면 꼭 역전패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실제 형세가 그런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끊는 수 때문에 백은 받아야 되겠죠? 이쪽 이제 단수 치면은 연결되니까 여기는 네. 막아야 됩니다. 이쪽을 막게 되면은 끝내기로는 뭐 이런 데 나가는 데가 이제 제일 큽니다. 백이 약간 유리하네요. 김일환 구단이 우세를 의식하고 중앙 쪽을 이제 끊어 잡은 거는 일단 그 당시 판단으로는 뭐 일단 맞습니다. 그 우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일단 백이 약 2집 반 정도 그 정도 우세한데요. 네, 지금 자, 네, 백이가 이런 바둑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야금야금 당하면 야금야금. 그러니까 백이 막은 것도 내가 우세하니까 빨리 정리하자 이런 건데 여기 좀 끊는 게 훨씬 큽니다. 네, 지금 김일환 구단 입장에서는 바로 3라운드 때도 종반까지 이겼던 바둑을 역전패 당했잖아요. 어떤 그런 우변의 수가 네. 났던 그 대국이요? 네, 조대현 선수에게 네. 유리했던 바둑을 역전패 당했는데 네, 오늘도 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 끝내기가 이제 큰 끝내기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 약 2집 정도 남았는데요. 이럴 때도 이제 끝내기 한 요령이 있는데 이럴 때는 선수가 되는 곳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한 집이 되던 뭐 2집이 되던 선수가 되는 지점만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후수로 끝내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인데요. 여기 두면은 잡을 때 단수 치게 되면은 입지를 못합니다. 이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먹여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끝내기고요. 김일환 구단은 우세를 의식해서 그런지 어떤 크기보다는 수가 없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제가 튼튼한 수를 보기에는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역전패의 영향이지 않나. 네.
저번 그런 거 3라운드 한번 때 당하면 정말 네, 트라우마 그렇죠. 생기죠. 그렇죠. 뭐 나도 모르게 신경 안 쓴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뭔가 신경이 좀 쓰이죠. 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차이는 조금씩 좀 좁혀지고 있어서요. 자, 김종수 팔단도 추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과연 추격이 역전이 될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지금 이것까지 야 패할까봐. 패를 할까봐 네. 자, 이걸로 네. 뭔가 지금 득을 본 백은 거죠, 집으로는. 계속 이제 부자 몸조심입니다. 자, 여기 두 집, 네 집, 여섯 집, 여덟 집인데요. 두 집, 네 집, 여섯 집. 하여튼 한 집 정도 손해네요, 백이. 자, 계속 쫓아갑니다. 지금 이 바둑에서 이제 한 판의 마라톤과 같다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한 1km 남아 있는데 차이는 지금 원래 좀 벌어져 있다가 김종수 했더니 마지막에 무섭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마지막 그 1km 혹은 100m가 좁혀지지 않는다. 100m까지는 좁혀지는데 그 100m가 안 좁혀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자, 김종수 팔단도 마지막 100m를 좁힐 수 있을까요? 네. 아직도 100이 유리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실수가 100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죠.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공배를 채워가는 수인데요. 이쪽을 두고 이 형태가 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이쪽이 이제 공배가 채워져 있다고 보면은 이쪽을 뒀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당합니다. 끊을 수가 없죠. 자충이니까. 계속 지켜야 하겠네요. 네, 당하는 거라 지금 김종수 팔단은 공배를 채워가면서 상대를 압박을 합니다. 지금 자, 흑은 이제 패를 양보하는 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 바둑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바로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수를 깊게 읽지 않고 그냥 편하게 뒀다가 자, 이렇게 스스로 공배를 채우는 바람에 대형 사고 터지는 게 아마추어 분들이 제발 한 수만 물려달라. 이게 바로 요 장면입니다. 바둑에서 무르는 건 없죠. 친구 사이에서 물려줄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와 만나서 바둑을 두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면서 헤어지시는데 또 일주일 후에 또 만나세요 보면은. 네. 좀 흑은 뭐 약간 불리한 마당에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백은 이 공배 채워지는 것 때문에 이제 싫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패가 최후의 뭔가 좀 시비거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이으면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백도 지금 계속 추격을 허용하니까 상대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려오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기면 끝나긴 하는데 그거 좀 싫은 겁니다 지금. 이왕이면 패를 이기고 싶겠죠. 그렇죠. 패를 양보를 시키면은 공배가 하나 늘어나니까 기분 나쁜 게 싹 사라지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김혜랑 구단 입장에서는 3라운드 때 조대원 구단과 뒀을 때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그쪽 있나요? 네. 뭐죠? 글쎄요, 이거 네. 이거 왠지 이상해졌습니다. 좀 착각인 것 같은데요.
김일환 구단이 지금 끊어도 선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마늘몰 둬서 여기 두면 이제 내 집이니까 흙이 살아요. 중앙 흙은요? 네, 중앙인데 지금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둘 이유는 별로 없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공배 때문에 자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조금은. 네. 네. 자, 뭐 항상 공배가 네, 가장 어렵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선수.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후반 다 둔 다음에 한 집 끝내기와 이 공배 메울 때 그때 제2의 승부가 펼쳐진다 이런 농담 삼아 하는데 공배 메우다가 자충돼서 예, 역전 나는 경우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자, 네. 네, 수순이 네네. 뭔가 수순이 지금 잘못됐죠, 역시.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데요.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지에서 기록하는 분은 난생 처음 기록을 하는 거라 익숙하지도 않고 네. 게다가 지금 생방송으로 이게 나간다고 하니까 좀 너무 떨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방송 출연까지 겹치셔갖고 네, 보통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횟감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네. 자. 네, 이제 뭐 백이 따낼 차례죠. 네, 지금 김일환 선수와 김종수 선수 끝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개가를 지금 네, 네, 하고 있는데요. 대국을 마치고 개가 중입니다. 원래 흙이 약간 좀 유리했던 바둑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좀 마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둑을 보고 싶은데요. 일단 자, 최근에는 이 개가를 한 명씩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막 이제 둘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간혹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바둑은 한 명씩 개가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이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뒀나요? 네, 아직 좀 최종 결과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뭔가 좀- 느낌상으로는 백이 좀 이긴 듯합니다. 이기섭 선수가 의견을 좀 먼저 자꾸 내지 않습니까? 보통 진 쪽에서 좀 의견을 많이 냅니다. 이긴 쪽에서는 이제 그런 승리의 기쁨을 좀 표현 안 하는 거고요. 네, 이 국은 김동면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기섭 선수는 좀 아쉬움이 남는 한 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양팀 스코어가 1대 1이 됐습니다. 3국이 더욱 중요해졌네요. 결승전입니다. 네, 5라운드 3경기 여감 투어에서 진행되는 만큼 치열하게 스코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거의 이제 끝내기로 다 두어가고 있는 두 선수의 대국. 네, 자, 아직도 패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솔직하게 이제 여기 계실 분 안 계시겠죠? 네, 그 빵 잡히니까요. 아, 네, 좀 더 악몽이 이제 떠오르네요. 솔직해졌습니다. 네. 네. 일단 백은 이 바둑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국을 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맨 마지막에 공배가 채워지면서 이 자충이라고 하죠. 자충이 되면 항상 원래는 수가 나지 않는데 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가 둔 마지막 수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가 둔 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둘 곳만 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수읽기 하다가 네. 가끔씩 그런 실수가 나오곤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다 이긴 바둑을 진짜 마지막 당했다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국의 습관의 좀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를 흑이 끝내기를 또 했어요. 네, 차이가 또 좁혀졌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큰 차이가 난 바둑이 아니어서 네, 이렇게 당하고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네. 그만큼 이 한 점이 잡힌 게 흐로서는 이 한 점이 그냥 뭐 아무것도 찍소리 한번 못 해보고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백이 원래 굉장히 큰 이득을 본 거는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끝내기는 이쪽에 두는 게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지면은 단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 집짜리가 이제 마지막 끝내기입니다. 네, 또 팹니까? 네, 어떻게든 일단 바둑은 이 패는 승부보다,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둑은 흔히 저희 선배님들이 바둑은 져도 패는 이겨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또 패이란의 명예를 걸고 결국 패를 이겼습니다. 네, 가장 큰 꽃이었고요. 그래도 백이 남네요. 야, 어쨌든 역시 마지막 100m 추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이는 좀 줄었고요. 네. 근데 이 판도 역시 이 김혜란 구단의 바둑을 보면 이 항상 사석이 참 많습니다. 이 아무래도 사석이 패가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럼 당연히 수순도 긴데 지금 이 시니어리그에 나오시는 이 분들 평균 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판에 바둑을 둘 때 대략 몇 수를 이제 둔다는데 지금 김혜란 구단이 가장 수가 많이 둡니다. 아, 네. 그 3국에서는 이제 300수 넘겼고요. 2국도 290 몇 수, 1국 때도 200수가 훨씬 넘어서 지금까지 이제 최다 수수를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패싸움이 많다는 얘기죠. 반패가 하나 남나요? 반패인데 지금은 글쎄 한 지금 패가 많아지면서 사석이 좀 굉장히 많아져서 정확지는 좀 않은데 그래도 두 집 반 그 정도는 백이 유리한 형세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석을 빼고 그 정도니까 사석이 아무래도 백이 좀 많을 듯한데 좀 봐야겠네요. 그거는 자, 다 뒀습니다 이제.
공배를 채우는 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 공배를 채운다고 하면 항상 자기가 약점이 되는 공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먼저 채우는 게 네. 하나의 요령이고요. 괜히 이런 데 두게 되면은 자충 걸려고 또 수가 납니다. 그래서 괜히 집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집의 약점을 정확히 있는 게 요령입니다. 정말 열심히 네. 대국을 맞췄는데 공배에서 수나서 지면 얼마나 억울한가요? 네. 흔히 내가 이제 바둑 내용이 좋다, 나쁘다 이걸 우리가 사부님들의 판단을 일단 코멘트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두실 때에도 내가 공배를 많이 메우는 바둑을 뒀다라고 하면요 대체로 내용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마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펼쳐졌다는 얘기죠. 네. 행마가 잘 펼쳐지면 중간에 공배가 꼭 비게 됩니다. 네, 드디어 종국이 됐습니다. 유리함을 느끼면서부터는 김일환 네. 선수가 조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일단은 백이 워낙 여유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패싸움하는 과정에서 또 이득을 조금 본 듯하고요. 네, 김종수 선수입니다. 네, 만약 지게 되면 좀 전승이 깨지게 되죠. 네. 전승이 총 3명인데 조치훈 구단, 김종수 8단, 좀 장수영 구단 이 세 분이 전승인데요. 전승도 전승이지만 네. 홈 경기이기 때문에 네. 꼭 이기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서로 승부를 확인한 것 같고요. 손가락으로 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의 승리인데, 네. 네, 김일환 선수가 역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팀의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김일환 선수가 1승을 추가하면서 부천 판타지아가 2대1을 만듭니다. 영어 출산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됐고요. 네. 네, 부천 판타지아는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네, 5라운드 3경기 영암 투어로 함께 하셨는데 3위와 5위의 대결이었던 만큼 굉장히 치열했죠. 네, 특히 이번 시즌은 이 중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부천 판타지아는 이 판에만 졌더라면 하위권 처진 거기 때문에 네. 더욱더 중요했는데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네요. 네, 우선 일지명끼리의 맞대결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김일환 선수가 유리함을 느끼고서는 굉장히 침착하게 네. 물러서서 바둑을 뒀어요. 네, 역시 종반전에는 안정감 있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승패를 떠나서 김종수 8단과 김일환 구단의 바둑은 좀 눈여겨볼 만한 배울 점이 많은 바둑이었습니다. 특히 김종수 8단의 그 행마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상대를 압박을 했는데 네. 예, 최후의 패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페이란의 위력에 좀 눌렸던 것 같아요. 패싸움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 타결을 하다가 한 20여를 손에 봤는데 네. 그게 페인이 됐습니다. 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암 월출사는 안타까운 스코어를 내게 됐습니다. 5라운드 3경기 함께 하셨는데요. 순위표에 변동이 생겼을까요? 네, 2대1입니다. 5라운드 3경기는 부천 판타지아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영암 월출사는 아쉬움이 남고요. 상위권으로 도약이 좀 실패가 됐고 부천 판타지아는 정말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네, 1, 2는 변함이 없고요. 두
두 팀이 네. 자리를 바꿨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역시 부산 KH 에너지가 4승, 상주꽃감 이 두 팀이 상위권을 펼치고 있는데 네. 중위권은 정말 치열하고요. 음성인상, 삼척 해상케이블카가 하위권으로 좀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주부터는 6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경기 충북 음성인삼과 서울 사이버오로의 대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6라운드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대결인데 충북과 삼척 해상케이블카는 정말 벼랑 끝 승부입니다. 지면은 좀 괴로워지고요. 네. 6라운드 2경기 이 판도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네, 저 이제 6라운드 이제 반에서 60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중반의 중반 싸움이 바로 들이붙는 아주 어려운 순간인데요. 각 팀도 정말 어려운 승부를 펼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치열하다는 중반전. 이제 각 팀들이 6라운드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6라운드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